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하봉규 교수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죠? 하봉규 교수 가끔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쓰는데요. 오늘 글도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가 정상화를 정상화시켜라. 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최근 여론몰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씁쓸하다, 호기 있게 행한 일본 발언이 좌파 야당의 집중 견제와 일부 언론 및 여론의 동향에 약점을 노출한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홍준표, 유승민 등 난신적자형 인사들의 행태가 여권의 취약함으로 비치고 거대 야당의 탈주와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여론의 절악은 윤 정부의 국가 정상화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무브먼트가 아니라 상황적 단순한 움직임, 무브로 비추어지는 측면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국가 정상화는 뚜렷한 육하 원칙에서 국민들에게 설명되어야 하고 장기적 계획, 타임테이블도 제시되어야 한다. 초기 국민들이 윤 정부의 국가 정상화에 환호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자행된 공산화의 본질에 대한 용기 있는 언행이었다. 하지만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적폐청산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국민 피로만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시작이 절반이란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역사와 인생에서 깨닫는 초기의 목표, 방향, 태도가 사건의 결정적 요소가 됨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정상화도 시장과 지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제 뒤돌아보고 본질적 문제를 재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정상화의 육하 원칙에서 살펴보자. 첫째, 국가 정상화의 Y이다. 국가 정상화가 시의적절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금도와 자유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친북 정책과 방조 정책으로 좌파의 공간을 제도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역대 정권의 기반에서 나아가 헌정을 파괴하고 외교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 질서를 왜곡시켰으며 역사를 왜곡한 간첩 정권의 정수였다. 자유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며 거대한 도전에는 거대한 응전이 요구되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의 만행과 반역은 단순히 사법 처리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 절차에 따라 선출된 수장이 자유와 국가를 파괴한 원흉, 즉 반영웅, 안티히로 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과 독일의 나치의 경우처럼 최고 권력자가 제도에 도전하는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국가 정상화의 자유에 대한 대원칙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역대 친북 정권의 연계 속에 문재인 정권의 좌파를 밝히는 백서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 국가 정상화의 시대적 요구, 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 대치 속에 냉전을 강요받고 있고 북한의 무협 위협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북중로의 호전성은 한반도를 발칸반도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서운 이웃이 갖는 현실적 우려가 언제나 전면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자각시키고 있다. 안보리 상임국 러시아에 의한 인접국 침략으로 전후 유엔이 주도해온 집단 안보는 본질적으로 도전받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수세적인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북괴는 세계가 인정하는 무서운 테러 집단이다. 동구권의 붕괴에 맞춰 1990년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공산국들도 개혁과 개방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집단 아사에도 핵개발을 추진했으며 성공한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친북 정권의 도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탈냉전이 종식되고 북중로의 결속이 가시화된 위기에 대한 경종이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 국가 정상화의 하부 구조. 웨어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4차 산업의 결정적 모멘텀에 놓여있다. 4차 산업의 요체는 AI에 의한 혁명적 혁신과 변화이다. 지금껏 탈냉전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 신경제와 지식이 주도한 변화가 AI를 통해 본질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소위 챗 GPT의 충격에 지식산업계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과 빨라진 과학기술의 사이클에 한국은 과학기술이 가진 시대정신, 천재성, 확장성 등을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닥칠 직업과 산업계의 본질적 변화에 대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차세대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위해 미국조차 동맹국 일본과 한국의 특별한 반대급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 포위가 단순히 군사 전략을 넘어 국제산업과 무역 질서를 위한 조치라는 반증이다. 네 번째,
국가 정상화의 인적 요소 후이다. 과학과 시대가 변해도 인적 요소는 상수이다. 국제사회는 인적 요소의 중요함을 들어 진정한 역사 창조는 창조적 인물들이 주도한다고 강조한다. 소위 지식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조적 전문가 그룹 을 성패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미 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지도자의 자질은 결정적이다. 20세기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은 당시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최형섭, 최순달, 장기려, 김종필, 백선엽 등 소위 기적의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가 정상화도 이끌 다수의 전사이자 이론가들이 요구되는 소위이다. 이들이 찾고 충원하는 노력을 위해 윤 정부의 특단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재들은 평시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새로운 제도와 법령 도입에 나서야 한다. 국가는 조직자로서 제도와 법령의 제정자로서 가능한다. 현재 한국은 민주화 이래 새로운 제도와 법의 제정에 지체와 왜곡이 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대 정권들은 예외 없이 제도개혁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잔재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가 야당의 이념 편향적 자세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엄연히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상존하는 대통령의 나라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야당과 여론에 편승하다가 결국 정권 주도권을 빼앗기고 정권 교체를 당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 지도자는 타인의 적대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때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독재자란 평가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위기에 오히려 공세적이란 공통점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 산업, 하우의 도전이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과학 입국의 산물이다. 최형섭, 김재관, 최순달을 필두로 한 그들의 비전을 박정희 대통령은 혼신을 다해서 지원했었다. 심지어 월남전 참전으로 존슨 대통령이 제안한 개인 선물에 키스트 건립을 요구하고 받아낸 이야기와 최형섭 박사가 과기처 장관으로 무주택으로 있다는 소문에 집을 하사한 이야기는 지금도 신화로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직구 칩거에 들어가고 칩거를 마치자 최초의 공식 방문이 서울대 연구소였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자 출발이었다. 이제 과학계를 자주 방문하여 과학단지에 대통령실이 생기기까지 한 박정희 대통령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자, 이런 글인데요. 정치학 교수인 하봉규 교수의 아주 짜임새 있는 글이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가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육하원칙 누가 이것을 전부 충족시키는 육가원칙에 의한 국가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죠. 다소의 독재는 필요하다. 여론의 눈치 보지 말고 야당과 눈치 보고 끌려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처럼 쫓겨나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초에 발목 잡혀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모델을 삼아 강한 드라이브로 여론 눈치 보지 말고 신문 방송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야당의 저 폐악질을 확 틀어잡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여기서도 나왔지만 지지부진한 게 이재명 처리가요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어요. 빨리 한동훈 장관 불러서 개인적으로 그다음 이원석 총장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센 국가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강단 있고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봉하고 올바른 국가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법체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드라이브를 걸면은요 이재명 빨리 보내야 됩니다. 문재인도 보내야 되고 그래야 국가 정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여론이 뭐라고 좌파 언론들이 떠들면 떠들어라 이놈들아. 그리고 강한 드라이브 다소의 독재는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독재했다고 치지만 나라를 발전시켰잖아요. 민주화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이만큼 만드는데 토대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물쭈물하고 김대중 눈치 보고 여론 눈치 보고 학생들 눈치 보고 그랬으면 아무것도 못했죠. 강한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깡다고 믿어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한 80점 정도예요. 나머지 20점은요 확 이재명 확 문재인 확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충성 시원하게 갑시다. 정상화 시켜주세요.